나왔습니다. 바로 이 안에 나이살을 잡아주는 최고의 밥상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뭐가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예, 잘 오셨죠? 예. 나이살 빼는 숨쉬기를 도와주는 밥상. 음식까지 챙겨 먹어가며 숨쉬기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 신동규 원장님, 그게 뭡니까? 혹시 나이가 들수록 숨 쉬는 방법도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어떻게 바뀌지? 김태현 씨 모르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바꾸라는 얘기를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 나이살이 생기기 전에 이제 나이가 든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나이가 든다는 건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체온이 떨어진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또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하고 같죠. 또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져 갑니다. 근데 이와 반면에 늘어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나이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호흡, 숨의 중심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갓난아기들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갓난아기들의 숨의 중심은 배입니다. 어린이들은요, 윗배로 숨을 쉬고요. 청년들은 가슴으로 숨을 쉽니다. 그리고 중장년 이후에는 어깨로 숨을 쉬게 되고요. 임종이 가까워지게 되면 목으로 숨을 쉬게 되죠. 예, 이렇게 점차 올라가는 숨의 중심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체온도 늘어나고 올라가는 나이살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숨의 위치가 바뀐다. 숨의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숨의 위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위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네. 숨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호흡 횟수가 바뀌게 됩니다. 숨을 쉴 때의 폐의 용적은 변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깨로 숨을 쉴 때는 500ml 정도, 500cc 정도가 한 번에 숨을 쉬는 용량이 됩니다. 근데 배로 숨을 쉬게 되면 그것보다 두세 배 이상 폐로 공기를 흡입할 수가 있습니다. 깊게 들이마셔서 한 번 쉬는 숨과 얕게 여러 번 들이쉬는 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호흡의 횟수를 줄여서 뭐가 좋아지느냐? 우선 호흡의 효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사 능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나이살이 찌는 이유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율을 올리면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살 빼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제대로 숨 쉬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자연계에서 이 호흡의 횟수와 수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는요, 1분간 호흡을 100회 정도 합니다. 수명은 15년이죠. 예. 사람은 1분간 보통 15회 정도 호흡을 하고요. 평균 수명은 80회입니다. 장수동물로 알려져 있는 거북이는 무려 200년, 300년을 살 수 있는데 1분간의 호흡 횟수는 불과 두세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호흡수는 수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동양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된 많은 호흡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호흡법들은 대부분 이러한 자연 현상의 관찰이 그 출발점입니다. 이 엄지를 시작하고 나니까 말이죠. 이제 숨 쉬는 것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 오늘 제가 처음 느껴보는데 숨을 아까 제가 해봤잖아요. 깊게 들어 마셔가지고 나니까 아주 속이 후련해요. 진짜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숨 쉬고 이거 살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있나요? 예, 그렇죠. 이제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조금 숨을 참았다가 또 입으로 길게 내쉬는 그 숨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상생활에서 하실 수 있는 점검법 그리고 또 그 해결책 알려드릴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신의 몸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숨쉬기를 해서 아랫배에 기운이 끝까지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자신이 숨쉬기를 깊게 하는지 아니면 얕게 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숨을 얕게 쉬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쉬시면 도움이 됩니다.
주부님들은 가사 일 하실 때도 입을 다물고 하시는 게 좋고요. 심지어 힘이 드는 등산까지도 입을 다물고 하시면 좋습니다. 수면 시간에도 일회용 반창고를 입술에 붙이고 주무시는 습관을 길들이시면 초보자들이 올바른 숨을 쉬시기 직전까지 연습하시는 워밍업이 가능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 뭐 숨을 코로 쉬든 입으로 쉬든 결국 공통적으로 중요한 거는 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폐가 건강해야 숨쉬기도 편하고 순환도 잘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건강을 이야기하는데 폐 건강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폐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폐는 단순히 호흡을 하기 위한 기관만이 아닙니다. 폐가 둘러싸고 있는 곳이 심장이죠. 심장은 우리 몸에서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엔진에서는 당연히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이 열을 꺼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폐의 조건 중에 하나는 폐에 찬 기운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폐에 찬 기운이 없어지는 이유들이 스트레스 받으실 때, 또 잘못된 숨쉬기를 하실 때, 또 잘못된 음식이나 담배 이런 것들 때문에 폐에 열이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알레르기, 천식이나 폐렴 등 이런 폐질환이 유발되고요.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중년이 될수록 폐 기능 약화를 막고 폐를 보호해야 내 몸에 생긴 질병에 대한 저항력, 면역력을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폐 기능을 돕고 면역력을 키우는 비결, 바로 이 아래 신동중 원장이 소개할 첫 번째 요리가 들어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셋, 이야! 번데기. 너무 좋아요, 번데기. 번. 되게 야, 맛있잖아. 이거 외국인들이 질색하고 우리 한국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거. 그럼요. 저희 아이들은 근데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식재료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번데기거든요. 예. 근데 폐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 그리고 호르몬 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게 바로 이 번데기입니다. 예, 바로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단백질 섭취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얻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또한 활력 있는 생활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에 근육의 양이 필요한데 이 근육량을 높이려면 식물성 단백질보다 필수 아미노산의 조성이 우수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동물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죠. 특별히 번데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번데기가 특히 폐에 좋거든요. 네. 번데기가 누에가 변형된 거죠. 누에는 뽕나무 잎을 먹고 살죠. 근데 그 뽕나무 잎이 폐의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뽕나무의 성분들이 축적되고 최종적으로 축적된 게 바로 이 번데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에고치나 번데기는 폐의 보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재울 원장님, 번데기가 나이살이 도움이 많이 될까요?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고요. 또 불포화 지방산이나 또 칼륨, 칼슘 같은 함량이 높아서 실제는 이 나이살이 빠지는 것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양소들이 근육이나 골격이나 혈소판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면역 작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단백질 섭취하면은 소고기를 예를 들면 소고기 하나를 딱 잘라서 먹었을 때 20%가 단백질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번데기를 먹으면 이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아요. 80% 이상 되면 우리가 이제 밀집된 농도로 농축된 걸로 따지면은 단백질을 아주 고농축해서 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 식품이 실제 자주 먹고 농축된 걸로 봤을 때는 또 이 번데기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견 배우 차화연 씨가 피부하고 다이어트 위해서 번데기를 많이 먹었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였네요. 그렇죠? 그렇죠.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그렇다면은 장조림을 해서 먹을 게 아니라 번데기 장조림도 해서 먹을 만하네요. 네,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매일 드시는 거의 어떤 단점과 그 소고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붉은 고기들은
빈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다른 부분의 그거지 단백질만을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아유, 김정은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번데기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드시도록 권장해야 되는 친환경 식품이고요. 이런 곤충류가 사실은 그 미래 식량으로도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번데기인데요. 번데기는 단백질뿐만이 아니라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무더운 날 또 기력 보충에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뇌 조직과 신경 구성에 필수인 레시틴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 잠용류, 번데기에서 추출한 잠용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의 주름살을 또 제거하고 재생을 하는데 효과적이라 그래서 화장품을 연구하는 곳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번데기는 보통 이제 길가에서 왜 리어카에서 많이 팔잖아요. 근데 그런 건 이제 먼지가 많이 들어올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럼 그런 거 말고 뭐 마트나 인터넷이나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나요? 쉽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마트에서도 골뱅이 옆에는 반드시 번데기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시는 게 가장 뭐 저렴하기도 합니다. 번데기 제가 오늘 준비해 온 이 번데기 사는데 드는 비용이 불과 2,000원도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알았습니다.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의 양은 소고기 몇 근에 해당하는 양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가격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인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